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MyGPS RTK라는 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MyGPS RTK 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소위 엔트리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기능인데, 기준국으로 되어 있는 기준점에서 이제 GPS를, 정밀한 GPS를 안테나를 세워서 그곳의 정보를, 얘는 이제 자기 위치를 알고 있어요. 내 위치가 뭐 X값, Y값에서 고도값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에 세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위성 신호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점에서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GPS에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GPS가 오차가 없이 센티미터급으로 이제 오차가 나오고, 이걸 전달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싼 GPS에도 단독 상태에서는 1.5m, 가장 좋은 GPS 700RTK F 모델이 1.5m 나옵니다. 그 이하로는 안 돼요. 그 이하로 된다고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실제로 숫자는 0.5m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데이터를 쭉 받아보면은 2, 3m를 다 쉽게 벗어납니다.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 주려면은 중간에 이제 GPS하고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GPS와 통신을 하고, 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이런 기준점 서버하고는 그 인터넷망 네트워크죠. 4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내 위치를 보내주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받아갖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 접속해서 위치 정보를 받아요. 내 위치에 해당되는 보정신호. 무슨 얘기냐면은 GPS 오차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위성에서 GPS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전리층이라든지 구름의 뭐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파가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져 들어오면서 오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똑바로 오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요 하늘의 환경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게 같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앙 쪽에다가 위성 하나만 딱 세워놓고 거기서 보정신호를 쏴주면 되겠죠. 이게 와스라고 이제 일본에서 하나 띄우고 미국에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받으면은 오차가 약간은 보정이 돼요. 5m 오차가 한 3m나 2.5m로 이제 보정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하늘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경 한 3km 정도에 있는 그것을 얘가 전달해 줍니다. 그 상태를. 그래서 과천이다 그러면은 수원에 있는 정보, 제일 기준국이 제일 가깝거든요. 그 수원에 관련되는 그 보정신호를 전해주면은 얘가 이제 오차가 적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MyGPS RTK라는 앱이고, 이 MyGPS RTK라는 앱은 기존의 NTL 클라이언트나 또는 블루투스 GNSS라는 영문 앱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근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전화로 저희한테 물어봐도 잘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 GPS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외부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 화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설정에 들어가면 이 설정하는 화면에 들어가요. About 누르면은 사용법 있고, 프로그램 개발자, 기타 등등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도값, 경도값, 고도값, 정밀도, 오차죠. 그 다음에 시작, 중지, 이런 중단 표시가 있고, 요거는 상태, 지금 단독이냐, DGPS, 유동, 고정인데 고장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고정.
예, 이거 못합니다. 그 다음에 GPS 접속 상태, 국토지리적 접속 상태 이렇게 보여주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GPS만 선택해 주시고, 아이디만 바꾸시면 돼요. 이 아이디는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아이디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 받은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입력을 잘못했다, 뭐 하다가 이거 지워졌다 그러면은 기본값 입력을 누르면은 저렇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요것만 바꾸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모드라는 건 이제 GPS 상태입니다. 이게 단독 상태. 이게 이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접속하지 않은 GPS 단독으로 측정한 그런 값인데, 이거는 보통 5m 내외, 10m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GPS는 최초의 이제 상태고, 이 DGPS라는 게 바로 그 옛날 방식의 이제 오차 보정 방식인데, 이거는 오차가 1m 이상 납니다. 이 상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유동은 한 1m 정도, 1m 내외 됐을 때 유동이라고 나오고요. U는, 영어는 플로트 이제 둥둥 뜬다는 플로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이라고 GPS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정된 상태라고 또 가끔 가다가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유동으로 그냥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은 이제 픽스, 딱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는 거. 그 상태고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설정할 때 GPS는 이제 화면에 있는 GPS하고 화면에 없는 GPS가 있는데, 화면에 있는 GPS는 코스 설정에서는 블루투스를 놓으셔야 되고, 통신 설정에서는 블루투스를 켜고 끄기, 요거 체크를 하시면 돼요. 화면에 없는 미니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설정할 거 없고요. 1년 번호만 맞추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위치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요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해서 개발자 옵션 들어가서 가상위치 앱을 마이 GPS RTK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엑스서베이나 서패드 같은 앱은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엔트리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커스 맵이라든지 로커스 GIS, 큐필드, 상기시스템 이런 데는 그 RTK GPS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로커스 맵에는 현재 메뉴는 있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질 않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앱에서도 정밀한 GPS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한 기능, 엔트리 클라이언트라는 앱에는 그 유료로 비용을 내면은 이런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고도값을 길게 눌러서 적용 누르면은 얘가 바로 값이 0이 됩니다. 적용이 아니고 설정이랑 누르면 값이 0이 딱 돼서 레벨기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지점에다 놓고 꾹 눌러서 0으로 만든 다음에 B로 가서 재보면은 A하고 B의 차이가 나와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에서 뭐 12cm, 15cm 차이가 나오는데, 정확한 레벨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가의 레벨기를 주고 두 분이서 스타프를 놓고 한 사람은 관측을 해갖고 또 딴 데로 이동해서 또 관측을 해서 그 두 레벨 차이를 계산기로 뚫게 해갖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3, 4cm 정도 오타가 나도 뭐 큰 차이가 없는 넓은 바닥을 이제 평탄화하는 뭐 그런 일에서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이것도 나중에 실제로 작동해서 보여줄 건데, 지리원 서버 주소를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기본값 입력 누르면은 싹 다시 설정합니다. 아이디하고 블루투스 요거는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새로 다 입력을 해줘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농민들도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겁니다. 쉽게.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도록. 예, 앞으로 아마 이렇게 좀 더 기능들이 추가될 거예요. 자, 종료하는 방법. 복잡합니다. 연결 종료 누르고, 종료 누르고, 3번에 종료 또 누르고, 3번을 눌러야 완전히 빠져나가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완전히 이렇게 3번 눌러서 종료하지 않고, 엑스서베이나 서패드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들이 접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완전히 종료를 하지 않고, 요것만 눌러서 종료를 하면은, 얘가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백그라운드도 돌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브루투스 포트를 얘가 붙잡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한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스마트폰을 껐다 키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 다 드렸고, 실제로 그러면은 GPS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고요. 아이디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설정 종료 누르고 어바웃 누르면은 저희 홈페이지 사용법, 개발자 속에 있는 카페, 이분이 이제 카페 주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좋은 자료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고도값, 여기 고도값을 꾹 눌러서 설정을 누르면 0이 됩니다. 네, 0 됐죠. 근데 0이 바로 0 가만히 안 있고 흔들리는 게, 이게 5mm, 3mm 왔다 갔다 하는 게 오차입니다. 실제 여기 정밀도는 지금 3.4cm 오차가 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제가 지금 창가에다가 GPS를 놔서 그래요. 완전히 탁 트인 곳에 가면은 이 정밀도가 0.015, 0.02, 2cm나 1.5cm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꾹 눌러서, 예를 들어서 취소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삼각점에 가서 알고 있는 고도값 갔더니 74가 아니고 54다. 그럼 20을 빼야 되잖아요. 20을 빼면은 20만큼 빠진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차 보정도 실제 오차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값이 전송이 되지는 않아요. 참고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밑에 동그라미 눌러가지고 빠져나가서 로커스 맵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로커스 맵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 0.04m, 4cm 오차, 그 다음에 밑에 GPS를 누르면은 수평 정확도가 0.04 나오고 위성은 없다고 표시되죠. 이게 이제 없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안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접속만 해주지, NMA 데이터를 다 보내주면 데이터 양이 많아서 안 보내주거든, 저희가. 자, 큐필드에서도 밑에 하단에 H 어큐리시 그러면 0.038 나오죠. 버티컬 어큐리시는 데이터를 못 받거나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얘가 그건 안 나오는데 고도는 값은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로커스 GIS 당연히 될 것이고요. 로커스 GIS, 로커스 맵도 그렇고 로커스 GIS도 그렇고 반드시 내부 GNS를 하셔야 됩니다. 이 브루투스 GPS라고 브루투스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길샘, 요것도 내 위치 누르면은 위성이, 원래 일반적 상태는 위성이 24개 중에 22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0 나오잖아요. 그건 이 상길샘 개발자가 받는 그 데이터하고 우리가 보내주는 건 맞질 않아서 이런데, 정밀한 수평 값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어요. 적용이 되면 네이버 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위성
위치를 전달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위치상으로는 정확히 맞거든요. 이게 요거를 가상 위치를 쓰고 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한 군데에서 딱 고정시켜 놓고 이게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되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게 지적도도 네이버에서는 지적도 서비스도 하거든요. 지금 봐갖고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상 제가 MyGPS RTK라는 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다시 하자면은 이 프로그램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GPS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서버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기존에 엔티리 클라이언트나 브루투스 GNSS 같은 영문 앱이 있었는데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이상 MyGPS RTK라는 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